충격적이네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네요. 요거를 오늘의 주제, 직장 생활 두 번째 이야기. 직장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아요. 다음 사연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볼까요? 네. 느낌 가는데요. 정 떨어지는 회사라고. 아니죠? 잘 쓰신 거예요? 잘 보내셨나요? 아, 이게 되게 제목이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네. 그래서 일부러 보고 있나요? 안 보고 보지 않고 봤는데. 왔는데. 몰랐네. 봤을 수도 있지. 그러게. 30대 남성이 네. 보내주셨고요. 정 떨어지는 회사. 아, 네. 마음이 아프다. 사연 보는 거 아니죠? 제가요? 20대인데 30대라고 속이고. 아닙니다. 네. 저희 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저희 팀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들 하시겠지만 정말 이런 미친 같은 등 쌍욕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러고 저녁에 술에 취해 전화가 와서는 너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동생처럼 생각해서 이런 말을 하곤 하죠. 물론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저도 잘 따르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업무적으로입니다. 가끔 둘이 있을 때 이런 고충을 이야기하면 본인도 그게 잘못된 걸 아는데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가 날 때는 감정에 앞서고 욕이 먼저 나온다.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도 못 고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팀장을 보면서 정말 정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팀장으로 있고 열심히 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인정받고 있는 저희 회사에도 정이 떨어집니다. 제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척 다 받아주다 보니 다른 팀원들에게도 땡땡이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땡땡이는 진짜 멘탈 갑이야 등. 제가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듯하네요. 계속 받아주던 제가 갑자기 달라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계속 지속되자니 애사심만 떨어지고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이네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시네요. 요거를 동료들끼리 그쵸? 많이 당황스럽네. 이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받아주니까 네, 뭐 쓰레기통이 해도 된 것 같다고. 괜찮다. 얘는 괜찮다. 그쵸. 라는 이런 얘기가 건가? 더 충격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팀장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이러는 건가요? 이 사람한테 하는 만큼은 안 하시는 것 유독 같아요. 더 이 사람. 네. 걔만? 그러니까 팀원들한테 걔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걔는 진짜 멘탈 갑이야. 그러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쓰레기통처럼 생각한다는 음. 거 같고 그 사람이 변하거나 내가 변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변하지 않을 거라면은 뭔가 환경을 바꾸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을 바꾸는 네, 방법을. 직장을 바꾸는 방법을 이제 시도는 해보겠지만 그 사람한테 지금 이런 힘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얘기해보겠지만 그게 바뀌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계속 힘들 것 같으면 내가 환경 변화를 좀 환경의 변화를 좀 주는 건 어떻냐. 좋아요와 구독. 선생님은 같은 남성으로서 이런 경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거나요? 이제 조금 이분이 단호하게 자기 표현이나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이제 주변에서도 이렇게 너가 이렇게 멘탈 갑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때 막 이렇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듣고만 넘기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 사실 상사도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너니까 이제 그런 게 점점 너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를 잘 못하면은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진짜 이거는 사연을 주신 분이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주셨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얘기는 되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직장 내에서 해야 되는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대처법이라든지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이유는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이 가장 대화 기술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럴 때는 상대방이 나한테 부당함을 줘도
또는 인권적으로 침해를 해도 내가 자존감이 좀 떨어져 있으면 적절하게 날 지키는 대처를 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이 본인한테 기분 나쁘거나 좀 속상하거나 내가 피해자인데 라는 마음으로 마음이 많이 아플지는 몰라도 이후에 삶이 좀 달라지기 위해서 금방 저 말은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단호했는데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경험만큼만 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하면 한계가 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데미안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래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실제로 사회는 그렇게 아래서 깨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치로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단호함하고는 차원이 다른 단호함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물론 굉장히 영리하게 섬세하게 해야 되겠죠. 직장 상사이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단호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전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잘못은 분명해요. 하지만 내 잘못을 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의 책임은 타인에게 있지 않거든요. 나한테 있지? 그러면 타인만 탓하고 환경만 탓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럼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 결정을 해야 하는데 먼저 환경을 일단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그 전에 미련 남지 않게끔 본인이 먼저 변화를 해보는 방법을 저는 권합니다. 아니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게 자기 개발이라는 거죠. 자기 개발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끊거나 무슨 영어 학원을 끊거나 이러면서 자기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먼저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건 내 마음의 단단함이거든요. 그 자기 개발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사연을 주신 분이. 관계날씨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번 만나뵀으면 한번 만나뵙고 상담이든 대화든 면담이든 진행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번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각자의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하면 다양한 주제들을 알람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